안녕하세요. 대왕부동산TV의 제동식입니다. 지난 7.10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에 다주택자분들은 매우 혼란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계실 겁니다. 다주택자와 단기 보유자, 법인에 대한 취득 보유 처분 전 단계에 세금 폭탄이 떨어졌는데요. 여기에 하나 더 세금 회피를 위한 증여를 막기 위해서 증여 취득세를 현행보다 최대 3배 인상안까지 입법 예정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세금이 얼마나 올라가는지를 알면 보유할 것인지 매도할 것인지 아니면 증여할 것인지 판단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 사례별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취득세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다주택자와 법인 취득세율을 인상한다고 하는데요. 기존에는 개인이 1주택부터 3주택까지는 주택가액에 따라 1 내지 3%, 4주택 이상은 4% 적용을 했고 법인은 주택수와 무관하게 그냥 1 내지 3%를 적용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이것을 2주택자는 8%, 3주택 이상과 법인은 12%로 올린다는 내용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올라가는 거죠. 그동안은 2주택자가 6억 이하의 주택을 사게 되면 1% 적용을 했었는데 앞으로는 8% 적용을 한다고 하니까 8배가 인상되는 거고요. 3주택자가 6억 이하의 주택을 사게 됐을 때는 1% 적용이 됐었는데 앞으로는 12% 적용이 되니까 12배가 인상되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증가하는 거죠. 증여 부분도 보면 이 증여로 인한 취득세율은 그동안은 3.5%였습니다. 농특세나 지방교육세를 포함하면 4%이고요. 이거를 최대 12%까지 올린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현재보다는 최대 3배죠. 취득가액에 따라 구체적으로 취득세를 한번 살펴보면요. 6억 이하는 1% 세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앞으로는 2주택자는 8%, 3주택 이상과 법인은 12% 적용을 한다고 하니까 6억짜리 주택을 사게 되면 그동안은 400만원 세액에서 4,800만원, 또 3주택 이상은 7,200만원으로 올라갑니다. 각 구간별로 세율이 다른데요. 9억이라고 하면 그동안은 3%였죠. 2,700만원이요. 그런데 2주택자는 7,200만원, 3주택 이상과 법인은 1억 800만원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1주택 이하 주택은 2주택자는 8배, 3주택 이상과 법인은 12배가 올라가고요. 9억 이상의 주택은 2주택자는 2.6배, 3주택 이상과 법인은 4배가 올라갑니다. 엄청나게 올라가는 거죠. 취득 단계부터요. 다음은 지방세법 개정안의 증여취득세 강화 방안입니다. 이 증여세라고 하는 것은 주택을 증여받은 사람, 수증자가 취득 후에 3개월 이내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증여취득세죠. 이 증여취득세는 수증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 시점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취득세 강화 방안에 보면 현행 3.5%를 최대 12%로 상향 예정이고 적용 시기는 입법 완료 후 8월 초 신규 계약분부터 곧바로 유예기간 없이 적용한다고 하는 내용이고 다주택자 계산 방법은 세대별 합산과세입니다. 그래서 세대별로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가족의 보유주택수를 모두 합산하고 자녀가 30세 미만 미혼이고 소득이 있어도 주택수에 합산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8월 초에 곧바로 적용이 된다고 하니까 앞으로 남은 기간은 대략 3주 정도 남아 있는데요. 이 3주 기간 내에 증여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고 증여 등기까지 완료해야 되는 거죠.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실제 증여시 계산 사례를 한번 보면 3주택자가 조정 대상 지역의 10억짜리 아파트를 증여한다고 가정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럴 때 그 수증자가 배우자일 경우에는 6억의 공제를 받고 그 증여세는 6,79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취득세는 2,400만 원이고요.
그래서 총 9,190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데요. 앞으로 12%로 만약에 개정이 된다고 하면 취득세가 7,200만 원, 그래서 총 1억 3,990만 원으로 대폭 증가하고, 만약에 성인 자녀에게 증여를 한다고 하면 증여세 2억 1,825만 원, 취득세 2,400만 원, 그래서 2억 4,225만 원인데요. 12%로 개정이 되면 2억 9,025만 원으로 증가합니다. 현행 취득세보다 4,800만 원이 증가한 셈입니다. 이것은 양도세 특례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증여재산에 대한 2월 과세 내용입니다. 이 2월 과세라고 하는 것은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에 대한 증여를 이용하여 양도소득세 회피를 규제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입니다. 이해를 쉽게 여러분들에게 표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A주택을 B에게,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이겠죠, 증여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이 증여를 받은 B가 다시 증여를 받은 날로부터 C에게 5년 이내에 양도했을 때, 양도세를 계산할 때 이 B의 취득 시기를, B의 취득가액을 A의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한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증여재산 공제를 받고 B가 취득했던 그 취득가액, 증여재산 공제를 받았던 내용을 전혀 인정하지 않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A의 취득 당시 가액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양도세는 훨씬 더 높겠죠. 2월 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예외 규정도 있습니다. 예외 규정은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유 단계에서 종합부동산세입니다. 이 종합부동산세 개정안은 여러분도 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내년부터는 3억 원 이하 2주택자 이하가 0.5%에서 0.6%로 0.1%가 올라가고,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 지역 2주택 이상자는 0.6%에서 1.2%로 2배가 올라갑니다. 최대 2.7%에서 3%, 그리고 3.2%에서 6%까지 올라갑니다. 이 종합부동산세 계산 방법은 지금 보시는 표와 같습니다. 좀 어렵겠지만 공시가격으로 계산합니다. 이 주택 공시가격에서 공제금액 6억 원을 빼고 1세대 1주택자는 9억 원을 빼줍니다. 여기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하고요. 현재는 90%입니다. 하지만 내년에는 95%로 올라가고 내후년에는 100%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공시가격에서 6억 원을 뺀 나머지 금액 전부인 거죠. 100%라고 하는 거는. 이 과세 표준에 세율을 곱하면 종부세액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이 주택 공시가격은 약 연 10%씩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택 공시가격이 약 10% 상승하고 있고 공정시장가액 비율도 연 5%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한번 세금 계산을 한번 해드려 보겠습니다. 가정을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 지역 2주택 이상자를 대상으로 종부세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왼편은 올해 2020년도고요. 오른편은 2021년도입니다. 그래서 공시가격, 현재 시세가 아니고요. 공시가격이 8억일 경우에, 그리고 15억일 경우, 25억일 경우, 이 세 가지로 한번 구별해 봤습니다. 올해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90% 적용이 되고요. 여기에 곱해보면 이게 과세 표준이 됩니다. 이 과세 표준의 세율을 곱하면 8억은 108만원, 15억은 1053만원, 25억은 3078만원이 됩니다. 하지만 내년도에는 공시가격이 10% 인상이 되고 공정시장가액 비율 5%가 인상되는 95%, 그리고 세율이 1.2%에서 3.6%까지 또 올라갑니다. 그러면 그 세금은 8억일 경우에 약 195%가 순중하고요. 15억일 경우에는 108%, 25억일 경우에는 138%가 순중을 합니다. 하지만 1주택자의 25억의 공시가격이라면 올해
2016만 원에서 내년도 2812만 원으로 증가합니다. 40% 정도 증가하는 거죠. 만약 공시가격 27억 5천이라고 가정을 해볼 때 11억짜리 주택을 3채를 가지고 있고, 이 경우에는 내년도 종부세는 약 7,353만 원이 됩니다. 하지만 1주택 33억짜리 주택, 그러니까 공시가격 똑같이 27억 5천이라고 가정해보면 종부세는 2,812만 원입니다. 이 3주택자와 1주택자의 세금 차이가 무려 어마어마하게 나고 있죠. 1세대 1주택자에게는 추가로 보유공제와 연령공제가 따로 있습니다. 최대 보유는 50%, 연령은 30%가 공제되고요. 합하여 최대 70% 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약 A주택을 65세인 사람이 10년을 보유했다라고 하면 종부세는 약 1,124만 원이 됩니다. 보유공제 40%, 연령공제 20%를 적용해서 1,124만 원이고요. 55세인 사람이 3년을 보유했다면 종부세는 약 2,812만 원입니다. 공제를 받으려면 보유는 5년 이상 돼야 되고요. 연령은 60세 이상 돼야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0세 이상 5년 이상 보유하게 되면 종부세도 큰 폭으로 공제가 되는 걸 알 수 있겠네요. 다음은 양도세 내용입니다. 단기 보유자와 다주택자 양도세율을 인상한다는 내용인데요. 2021년 6월 1일까지 유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다주택자는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다주택자를 말합니다. 이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1년 미만의 주택과 입주권은 40%를 적용하고 있는데 이거를 70% 적용을 한다고 하는 거고요. 분양권은 조정 대상 지역은 50%, 기타 지역은 기본 세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것 또한 1년 미만은 70%입니다. 그리고 2주택자와 3주택자 이상도 역시 70%를 적용합니다. 1년과 2년 미만은 기본세율, 2년 이상은 기본세율인데요. 이거를 1년과 2년 미만의 60%, 2년 이상은 기본세율인데 여기에서 2주택자는 기본세율 플러스 20%, 3주택 이상은 기본세율 30%로 인상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기본세율은 0 내지 42%를 적용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이 둘 중 큰 금액이라고 하는 것은 60%와 이 기본세율 플러스 30% 이 두 가지를 계산을 해서 이 두 가지를 각각 계산해서 큰 금액을 적용한다 그 얘기입니다. 여기에는요. 주택 수별로 계산을 한번 해봤습니다. 1주택자이고 1년 미만 보유했다. 그리고 양도차익이 2억이라고 가정했을 때 현재는 8,690만 원이 양도세인데 앞으로는 지방세 7%를 포함한 77%가 적용이 돼서 1억 5,207만 원입니다. 약 6,500만 원이 증가하는 거죠. 분양권 1년 미만 보시는 바와 같고요. 2주택자가 2년 미만 보유했을 때 양도차익이 4억이라고 가정해보면 현재는 1억 9,068만 원이고 앞으로는 2억 3,441만 원, 약 4,373만 원이 증가합니다. 3주택자이고 3년을 보유했다고 가정하고 양도차익은 6억이라고 했을 때 현재는 3억 6,855만 원인데요. 앞으로는 4억 3,428만 원, 약 6,573만 원이 증가하네요. 이 계산에는 기본공제와 누진공제, 지방소득세를 모두 포함한 겁니다. 결론인데요. 다주택자들의 선택 유형을 전망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버티기입니다. 존버라고 하죠. 정책이나 경기에 따라서 이 세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규제 내용들이 특례 적용을 해주면서 다시 완화하는 때가 있습니다. 규제했다가 완화했다가 늘 반복이죠. 그때 매도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더욱더 매물이 잠기겠죠. 두 번째는 가족 간 증여인데요. 다주택자가 증여를 했을 경우에 증여취득세를 최대 3배를 올리고 또 2월 과세 기간이 현행 5년인데 이 기간을 7년이나 10년 이렇게 대폭 기간을 늘린다고 했을 때 더욱더 매물 잠김 현상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내년 5월 말까지 양도세 유예를 해주는데요. 그 기간 이전에 매도를 하는 겁니다. 네 번째 선택은 양도소득이 적은 순서대로 매도하는 겁니다. 지방, 수도권, 서울 이렇게 역순으로 매도를 하게 돼 있고요. 양도소득이 가장 큰 1주택은 서울에 있는 주택이겠죠. 다섯 번째는 포트폴리오 재조정입니다. 똘똘한 한 채, 여러분들 뉴스나 신문에서 똘똘한 한 채 들어보셨죠? 현재 가지고 있는 것들을 정리해서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기를 하는 겁니다. 더욱더 가속화되겠죠. 여섯 번째는 임대 유형을 전세에서 반전세 또는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고요. 또 임대료를 상승시키는 거죠. 앞으로 올라갈 세 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시키는 거죠. 세입자들만 더 힘들어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는 주택임대 사업자의 단기임대, 아파트 장기임대 8년, 자동등록 말소입니다. 이 자동등록 말소가 되면 매도를 할지 안 할지, 그리고 단기임대 4년을 보유하고 있을 때 기존 주택을 이미 처분했다고 하면 5년을 보유해야 기존 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런 거라든지 아파트 장기임대 8년이 지난 뒤에 자동등록 말소가 되면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해 줄지 말지, 이것도 여러 가지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앞으로 세법 개정이 어떻게 되는지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더 좋은 콘텐츠를 올리는 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